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제시해드리고요. 또 내일장의 관심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들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미국 대선이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지만 방향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새로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기존의 내용이 아니라 재정 절벽이니 그리스 문제니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유형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딱 봤을 때 이건 뭐지 싶은 이러한 호재나 악재가 지금 나오지 않는다면 방향성 결정이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글로벌 재료의 부상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내용 중에서 일대 연결이 되는 내용이 있죠. 미국 대선과 함께 그리스의 추가적인 구제자금 집행 여부가 이건 내일의 재료는 아닌데요. 다음 주까지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그리스 의회 표결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 보면 대충 가닥이 잡힐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멀어져 있는데 지금도 1885포인트 이제 어찌 보면은 남아있는 그 연말 2달 정도의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하냐에 대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이렇게 세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글로벌 재료의 부상 여부. 무엇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될까요? 일단은 그리스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네. 유로존 문제도 남아있고, 재정절벽 이슈도 있고요. 이건 제가 무슨 뭐 자료를 준비할 게 사실 딱히 없어가지고 말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지금 조정이 1년 7개월째 가고 있습니다. 1년 7개월간의 조정이 발생된 그 시발점에 미국의 재정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작년 2010년도 5월부터 잠잠하게 이야기 되던 유럽 문제가 그 미국의 재정 리스크와 함께 좀 시너지가 발생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모든 프레임이 재정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신용 강등 여부로 집중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작년도 8월, 7월 이후에 지금 한 1년 6개월 이상을 그 프레임으로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진폭이라든지 재료에 대한 내성, 그리고 그 악재가 나타난 이후의 대책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시장을 가장 괴롭히는 노출된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국한이 됩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 미국의 재정 절벽의 핫 키워드는 GDP 마이너스 성장 4%입니다. 실질적인 미국의 재정 절벽이 절벽으로 인한 경기 우려감을 걱정하는 이들은 이 재정 절벽 현상이 현실화가 될 경우에 내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겁니다.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국과의 어떤 연동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말 그대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지금 뭐 수많은 분석가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S&P 500, S&P에서 미국 신용 강등을 했던 작년도 8월에 18개월 이후에 다시 재점검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2월 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1월, 이제 미국이 12월 달 이제 의회가 열리는 동안 어느 정도의 합의, 그리고 1월 달에 내년도 의회가 열리게 되면 또 한 번 약간 수년시켜서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될 텐데, 근데 그 내용 가지고는 작년도 8월과 같은 어떤 신선한 하락이 좀 이상한가요? 네. 신선한 재료로 인한 좀 충격적 하락. 네.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그와 연동해서 시너지를 발생시켰던 유럽 쪽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과 뭐 ESM이라든지 혹은 ESF 그 연장이라든지 전반적인 LTR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쿠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위기감을 좀 또다시 부각시킨다거나 혹은 스페인 위기감을 또다시 부각시킨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심각하게 떨어지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존 악재 재탕이지 새로운 악재가 그렇죠.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다는 거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가 되게 많이 종목들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공포감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1년 7개월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고통을 받으면 사람들이
모두가 보호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투매를 할 여지가 있는데 뭐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 혹시라도 악재가 나온다면 이것이 새로운 유형의 악재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다. 그렇다면 약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현재 경계 구간에서 새로운 악재가 되면 새 힘을 내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시되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좀 무시하시자. 반대로 상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승 재료 호재라고 따진다면 악재의 희석밖에 없습니다. 악재의 희석이라는 것은 뭐 재정절벽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이것은 좀 소스가 크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럼 전망되던 거 아닙니까? 미국 대선은 오늘 이후에 해소가 될 거니까. 네. 혹은 그리스 역시도 지금 추가 구제 자금이 집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호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강력한 상승은 힘듭니다. 물론 그리스의 추가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은 유로를 해체하거나 혹은 유로 그렉시트가 발생되진 않는다라는 안전판으로 인한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대단한 랠리를 부를 정도의 상승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방향을 못 잡는 시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호악재 모두가 조금 강력한 어떤 신선한 유형의 재료가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격 매수 혹은 더 강력한 홀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익을 고점에서 약간 줄이거나 혹은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이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받느냐, 네. 이런 식의 디테일한 전략을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둘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재료가 없다면 계속 박스권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 집행 여부. 이제 오늘 밤에 내일 긴축 재정안 표결이 있는데요. 벌써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예민한 상황이 대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쪽에 조금 더 힘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방금도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느냐면 이것은 이벤트적인 요인으로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의 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제일 그 1차 경기 부양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거의 퍼붓다시피 하고 있는데 유럽도 네. 마찬가지고 실물적으로 돈이 안 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금융 유동성이 상당한데 이게 풀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위험에 대한 회피죠. 유럽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고 하나의 기축 통화인 유로가 흔들리고 그 유로의 결속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이제 실물 투자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돈은 일단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상황, 즉 투자를 했다가 혹시 위험이 터져버렸을 때 그 투자는 완전히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투자를 안 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투자하지 않는데 경쟁 기업을 제치고 미리 지금 선행 투자를 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그리스의 추가적인 구제자금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는 일단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굳이 그리스를 이번에 올해 안에 일단 그렉시트에 대한 의지는 없다. 그리스는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유로는 어쨌거나 독일과 프랑스 등등이 논쟁은 되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것을 틀어막고 가고자 하는구나 라는 신뢰도를 주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은 전반적인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혹은 그 금융권의 어떤 신용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지가 된다면은 시장의 점진적인 우상향 재료로서는 충분히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아마 트러블이 중간중간 있겠지만 네. 확정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아주 크나큰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를 안고 가는데 스페인을 죽일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스페인 문제까지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유럽 문제가 1년 7개월 동안 괴롭히던 유럽의 문제가 이 그리스의 추가적인 구제자금이 집행이 확정된다면 네. 아마 거의 마침표가 찍히는 정도의 위치가 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시장의 체계적 하락 위험에 대해서 꽤 많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행들도 미국의 은행들은 이제 서서히 돈을 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은행들은 아직까지도 좀 꽁꽁 싸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 해소가 많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1885포인트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그동안에는 1945시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단 지지 이것을 좀 포인트로 보자는 건가요? 일단 1935 오늘 40포인트대 왔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거 계속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 13,300 저항이라 했는데 어제 290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 1940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1940 거의 임박 시점까지 갔죠. 네. 그럼 내일 이후에 이것이 넘어간다면 좀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항을 보고 갈 것이 아니고요. 지지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떨어질 때는 지지선을 보는 게 아니라 저항선을 보는 거고요. 왜냐면 그걸 넘어가면 추세가 바뀌니까. 반대로 올라갈 때는 이제 지지선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절대로 무너져서 다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위치. 1차 방어에 성공했다가 2차적으로 무너지면 더 크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등 힘까지 응축돼서 스프링이 이렇게 압축됐다가 풀리는 힘처럼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아래로 가버리면 더 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봉, 월봉, 일봉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아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재료와 거의 일치될 겁니다. 아주 큰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주봉이 보시다시피 1년 7개월간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빨간색 20주선과 초록색 60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 있습니다. 정배열로 지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121선은 아직까지 120주선은 상승 중에 있고요. 그 120주선이 지금 1950 정도에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1900 이상 쪽으로, 1950 이상 쪽으로 안착을 해버리면 주봉상 60, 20, 120 정배열 확장 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봉이 이렇게 수렴 이후에 정배열로 방향을 잡으면 그 시장은 큰 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그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지금 11월장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10월도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켜져야 될 자리를 제가 볼 때는 2주 전에 이미 만든 것 같습니다. 1885포인트. 네. 그러니까 이 영역대에서 저점이 1885라면 이게 다시 무너진다는 것은 수렴 이후에 즉시 상승이 아니라 수렴 이후에 한 번의 하락을 한 번 더 만들겠다는 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수 관련 하락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지수보다는 종목이 빠졌다라면은 이후에 지수 관련 하락이 발생되면 종목들도 어차피 어느 정도는 따라 내려가게 되니까 1885포인트는 내가 지난번에도 1885에서 팔지 않았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혹시라도 1885가 무너진다라면은 전에도 안 팔았으니까 지금도 안 판다가 아니라 지난번엔 지킨 자리를 이번에 깬다라면 이건 약간 포지션을 일부 축소를 하시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 라인을 주봉상으로 좀 확인하시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봉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월봉이 사실상 보면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월봉의 이평 방향들도 지금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림 보시면은 빨간색 5개월선과 파란색 10개월선 20개월선 요 라인들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데 초록색 60개월선이 한참 아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번 달의 저점 영역인 지난달의 저점 영역인 1885포인트 이번 달의 저점 영역 1885포인트 이 라인이 다시 무너져 버리면 제가 그어놓은 직선 라인을 깨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 지지선이 저기 초록색 라인으로 중간에 구멍이 아주 크게 나버립니다. 그 정도의 폭 자체가 꽤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비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비해야지 피해지는 것이고 대비했는데 발생되지 않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885가 만약에 다시 무너진다라면은 연말을 앞두고 한번 또 바람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 대비 정도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준을 잡아놓고 그 큰 기준에서 별 움직임이 아니라면 그냥 몸으로 다 받아내 가시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큰 변화의 조짐이 보여버린다라면은 지금부터라도 이후에 오히려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거나 혹은 이후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주식 100이라도 그냥
가져가자 쪽입니다. 네, 확인만 된다면은 뭐 안전하게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관심 업종이랑 종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그동안 그 낙폭과대주 위주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장기 매수는 유지를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주들의 이제 매수 시점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미 반등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낙폭과대는 올라가는 거 따라서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선행적인 추세 종목이 오히려 이제는 좀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적인 추세라는 것은 낙폭과대 장세에서 강했던 종목, 그건 말 그대로 에너지가 강한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도 추격 매수는 지금 할 상황이 아니고요. 장세 자체가.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낙폭과대보다는 이제는 그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SK 하이닉스나 LG전자, GS, SK 뭐 이러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이네요. 그렇죠. 차트 한번 보시고요. 네. 이런 종목군들 한번 보시고 그 이외에 지속 말씀드린 화학, 기계, 철강 등의 산업재해 낙폭과대주들은 중장기 낙폭과대이고 밸류에이션 하단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좀 모아나갈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예, 일단은 뭐 내일장 공략에서는 아직까지는 추세 종목이 살 정도의 조정이 아닌 것 같아서 낙폭주 쪽에서도 중기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 호남석유, 뭐 단기로도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타 화학주 대비해서 올라온 폭도 적고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이 최근에 좀 강화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기관들 때문에 주가가 좀 약한데 외국인은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방어력이 강한 것이고 이후에 주가 상승 시에 정배열, 즉 중기적으로 제가 볼 때 호남석유 한 25만 원 다시 회복해버리면 중장기 정배열권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등이 아니라 아주 추세 상승까지도 가능하니까 네. 좀 중기든 단기든 다 가능하지 않나라고 봐서 매수가는 22만 8천 원. 오늘 종가보다는 1,000원 낮고요. 네. 오늘 저가보다는 1,000원 높습니다. 그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호남석유 22만 원 붕괴라면 제가 아까 우려한 시장이 아닐까.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손절 가격이 22만 원은 만약에 무너지면은 팔았다가 뭐 한 10%라도 낮은 가격에 한번 다시 사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목표 가격은 저는 좀 크게 보자는 관점이니까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높게 보셨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바마의 재선이 이제 확실시가 됐는데요. 축제가 끝나면은 숙제가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트위터에 굉장히 기분 좋게 여러분 덕분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재정 절벽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넥스트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